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회장이자 총괄 기술개발 리더인 정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2회 스마트건설안전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님,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장 가득히 참석해 주신 저와 10년을 함께한 모든 수안협 회원분들, 그리고 스마트 안전기술에 관심을 갖고 오신 모든 분들께 협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국내 스마트 건설 기술과 스마트 안전 기술이 시작된 계기와 수안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많을 텐데요. 네이버에서 검색되고 최근에는 구글 바드에서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정일국이라는 이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우그룹 마지막 퀴즈입니다. 대우그룹이 해체된 IMF 전 97년 대우그룹 공채 마지막 기수로 입사를 했고요. 25년간 토건 주풀 현장 그리고 본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스마트 건설 기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10년 전 2014년 국내 최초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개발 사업입니다. 그때 제가 설계 담당자를 했고, 그때 이제 일본 USJ의 설계팀과 협업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근간은 아이컨스트럭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10년 전에 건설 생산성 향상 기술 기반으로 적용한 게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각종 기술형 입찰 및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본격 적용하기 위해 저희 이제 대우건설 여기 후배들도 오셨는데요. DSC 기획하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5년 정도 되는 거죠. 이 결과로 기술형 협찬의 스마트 건설 기술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 상위 건설사들도 그때부터 팀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턴키 설계에 스마트 기술이 본격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계기죠.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 건설 로드맵 수립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18년에 발표했죠. 17년에 제가 이제 인발부된 거는 그 보스턴 컨설턴트 그룹의 이제 기술 자문으로 제가 들어가서 그간 제가 만들었던 스마트 기술이 저희 그 로드맵에 보시면 매트릭스가 있을 겁니다.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기술 분과에 대한 매트릭스를 제가 다 하지는 않았고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 18년 로드맵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의 스마트 건설 기술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각 건설사들 스마트 건설 기술 관련해서도 많은 팀들을 만들고 계시고 좋은 기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마트 건설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안전이더라고요. 스마트 안전이 또 언제 시작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구글 바드를 찾았더니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한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안전은 언제 시작되었나 궁금하시죠? 2016년 근로자 700명의 안전 위치 관제 기술을 적용한 대우건설 유례운항 시범 사업이 그 시작입니다.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되고요. 이후 18년 스마트 안전 기술의 근간이 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위해 국토위 송석주원을 찾아 제가 건진법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 대우건설 부장 시절에. 왜? 회사에서 기술 개발하는데 예산을 안 주세요. 결국은 도급에 반영이 돼야지만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건진법 개정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이 처음 적용된 거는 저희가 2019년 국토부에서 추락사고 방지대책 수립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스마트 안전벨트랑 안전관제 기술이 등재되면서 스마트 안전기술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은 저희가 2020년 3월 건진법 62조가 개정 완료되어서 본격적으로 스마트 안전이 시작됐고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 안전에 집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세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수안협을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수안협이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수안협은 지난 10년간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면서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들이 스마트 안전 기술을 경쟁의 기술이 아닌 공유의 기술로 개발해보자 모인 19년에 저희가 스마트 건설 안전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사 그 스마트 건설팀을 갖고 있었던 상위 5개 회사를 시작으로 건설사만 지금 저희가 22개사 일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근간으로 작년 6월에 협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스마트 건설 안전 협의체였는데 지금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가 됐잖아요. 똑같이 줄임말은 스안협입니다. 그 설립 이후 지난 1년간 스마트 안전 기술의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기관, 국토부, 고용부, 행안부, 중기부 등 모든 기관의 스마트 안전 정책을 수립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으며 스마트 안전 장비의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스마트 안전관제 표준 플랫폼 설계, 그리고 스마트 안전관리사 양성의 시작 등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23년 남은 기간에도 노란색 블록 안에 있는 일들을 쉼없이 저희가 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정책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건설사에서 피부로 와닿으려면 중간에 버퍼, 허브가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협회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개의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기술을 공유하고 개발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분야거든요. 그래서 협회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안협은 기술 전문 협회이며 민간 학연이 모든 참여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의 롤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협력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모든 걸 정량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천성을 타고났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도 숫자로 효과가 나와야 적성이 풀립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하면서 경영진들에게 항상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정부장 스마트 안전 기술 효과를 정량화해서 나를 설득해봐. 그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건설사에 계신 분들. 이거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경영진들은 항상 그러죠. 자, 스마트 안전 장비를 넣으면 정량화해서 효과를 나한테 설득을 해봐.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죠. 그 안전의 효과를 정량화한다. 그 유명한 하이니 아저씨도 통계 분석을 통한 예상치로 설명되는 일이에요. 이걸 제가 정량화해서 스마트 안전 장비가 정량해서 효과를 분석한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질 않죠. 아마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로 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량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모든 환경에서 복합적 요인으로 상호작용의 불안정한 요인들이 쌓여서 발생하는 수학적으로도 분석하기 어려운 사고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동형 CCTV와 사고 영상 블랙박스가 보급되기 전엔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모인 분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정량화해서 효과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제가 만든 스안협 안전공식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은 수학 전문가도 안전 전공도 아닌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왜 만들어졌을까요? 현재 스마트 안전은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감소에 집중되어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고 데이터, 특히 영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 분석도 어떠한 수학적, 물리적 분석도 어려운 것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가 이를 학습시킬 사고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향후 몇 년 안에는 반드시 괄목할 만한 스마트 안전기술의 정략적 설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건설사 경영진 분들께 설명드리려고 제가 최소한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기준 5인입니다. 저희 세이프웨어 참석하셨어요? 스마트 에어백? 좀 바쁘실까 보네요. 자, 세이프웨어에서 작년에 2,000세트의 스마트 에어백을 보급하고 나서 5건의 중대재해를 막았어요.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중대재해를 안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한 회사가 5인은 생명을 구한 겁니다. 저희 협회 회사가 30개 회사입니다. 30개 회사에서 5인을 구했으면 저희 협회 회원사에서만 중대재해를 150명을 구해냈다는 거죠. 거기 있을 때 저희가 중대재해 대 하이니 법칙이 있잖아요. 1대 29대 300. 29번에 중상이 있고 그 다음으로 중대재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150건이 아니라 3,450명의 사고를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30개 회사가 10억 원이 뭔지 아세요?
저희 30개 회원사들이 순수하게 스마트 안전 기술로만 매출하는 평균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300억 나누기 하면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데 14.5억이 들어갑니다. 이 계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정량하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 위해서는 14.5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희가 한 해 1000명의 중대재해가 나오고 있는데 1000명을 살리려면 14.5억 곱하기 1000명 1조 4,500억을 스마트 안전기술에 투입을 해야 된다. 국토부가 1년 예산이 50조에서 60조 가량 됩니다. 거기에 3%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요율이라는 게 정말 마술적인 게 뭐냐? 안전관리비 요율이 2.2에서 2.5%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예산에서 자 기존의 예산에 안전관리비 쓰고 있는데 또 추가로 쓴다, 그게 아니고요. 따로 예산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1조 4,500억을 투입을 해야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 발표하고 나면 뭐 교수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 사람이 뭐지? 그러는데 이제 좀 감이 잡히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소중한 생명을 한 명 구하는데 14.5억이 들어갑니다. 앨런 머스크가 우주여행에 한 명을 보낼 때 750억이 든다 그랬을 때 다들 와 수긍했잖아요. 근데 한 명을 구하는데 14.5억이고 국토부에서 1조 4,500억을 투입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은 안전이에요. 저희가 G7 아직 안 됐지만 G10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해결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정책관님 와 계시니까 1조 4,500억을 스마트 안전기술에 투입을 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더 크게 칠게요. 네. 안전의 문제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입니다. 저희가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안전관리도 기본에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한계성이 드러났잖아요. 엔지니어들은 기술로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빠르고 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미션 드리는 거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셔도 되고요. 아, 이걸 왜 듣고 갔지? 그런 고민하실 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 안전 재정 확보 투입. 제도도 만들고 법안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지만 안전이 해결된다. 1조 4,500억을 투입을 하면 1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연구기관 학계에서 해야 할 일, 항공교통기술을 안전기술을 발굴, 연구, 적용해야 된다. 스마트 안전기술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 교통 쪽에 계셨던 분들은 첨단 교통 스마트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다 넘어온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공, 저희가 7, 80년대에 1년에 한 번씩 항공기 떨어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스마트 기술을 넣고 시뮬레이션하고 첨단 센싱을 해서 개선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블랙박스가 있었다. 사고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한다? 이동형 CCTV 앞 블랙박스를 더욱더 현장에 많이 보급시켜서 안전의 문제도 품질의 문제도 사고 데이터를 우선 확보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구를 그쪽 방향에 맞춰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제조사에 해야 할 일, 영업이익 1% 스마트 안전 투입 적용. 제가 모 회사 얘기해도 이해를 하세요. 저 대우건설 25년 다닌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스마트 안전 기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중대재해 1위를 10년 동안 했어요. 대우랑 현대랑 막상막합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다들 많게는 5천억에서 9천억 1조까지 영업이익 냈어요. 건설사들. 근데 저희가 스마트 안전에 지금 비용 투입하고 있는 회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포스코 ENC예요. 한 명 제가 일례로 할게요. D 건설사 중대재해 작년에 3건 났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4.5억 곱하기 3하면 얼마입니까? 50억이 안 돼요. 그 회사 영업이 9천억 냈다고 작년에 발표했죠? 올 초에. 9천억의 1%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을 지금 확보하지 않고 더 이상
건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영업이익 1% 제가 숙제 드리는 겁니다. 여기 실무자들, 팀장들, 임원들 계실 텐데 건설사 돌아가셔서 자, 스한협의 정일국이라는 이상한 친구가 영업이익 1%를 스마트 안전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포스코 ENC 작년에 이동현 CTV 한 20억에서 40억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 냈잖아요. 안전은 기술로서 해결해보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제가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스한협 정유연사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회비를 모아 이렇게 훌륭한 무료 행사입니다. 오픈 행사자 무료 행사를 개최한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기술 발표를 하실 대표님들 대부분 엔지니어 출신들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발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묵묵히 이 어려운 건설 환경에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스한협 개발사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전시만 하지 말고 저 스한협 개발사 임직원 여러분들. 여러분은 진정한 안전혁신의 히든 챔피언입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개회사가 좀 무거웠는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들어보고 오늘 공청회 포럼과 기술 발표와 저희는 행사가 민간이 하는 행사입니다. 민간이 정부와 함께 저희는 자유롭게 오픈 행사니까 기술 발표를 동시에 들으면서 뒤에서 전시회 가서 물어보시고 기술 교류를 하십시오. 그리고 건설사 회원들은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 서로들 궁금한 점들 교류를 하라고 이 자리 만든 거니까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입니다. 그 올해 포럼이 작년 2022년에 이어서 스마트 건설 안전 포럼을 다시 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국토교통부의 김규철 국장님과 그 한국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 정일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2023년도도 어느새 거의 그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연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감축 목표를 작년보다 20% 이상 줄이겠다고 해서 크게 세워봤습니다. 작년을 되돌아보면 건설 현장의 그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 통계 작성 이후의 최저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1명의 아까운 분들이 생명을 잃으셨고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50%가 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인천에서 그 아파트 주차장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생겨서 비록 사람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 안전에 대한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이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 업무를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그 주의나 이걸 많이 기울이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이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또 사람이 지속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대응해서 취약한 건설 현장의 재해를 저감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그 역할이 커지리라 봅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 포럼인 경우에 작년에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 안전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논의하고 공유하는 내용들이 스마트 안전 기술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개선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또 건설 사고 예방에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건설 현장의 재해율 저감을 위해서 스마트 건설 안전 정책 및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 건설 안전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입니다. 저희 오늘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세종에서 출발해서 거의 뭐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네요. 여기 오니까. 그 저도 얼마 전까지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최근에 세종으로 좀 이주를 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이런 행사에 뭐 국회 갈 때는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가고 하지만은 그 이외에는 가장 빨리 움직인 날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아침부터 오늘 일정 계획을 보니까 그 오후 늦게까지 쭉 이렇게 행사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요 스마트 안전 관련해서 다들 열정도 강하시고 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그 스마트 건설 안전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업체들도 참여하시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스마트 안전협회 우리 정일국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님 김일환 원장님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도 여러 가지 건설 안전 관련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걱정도 많고 대책 마련에 굉장히 좀 분주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새로운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그런 측면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뭐 정책들도 강구하고 안전 조치들도 직접 현장에 가서 또 이행도 하고 독려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량적으로 분석해 주셨는데 그런 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같은 그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정도까지 되겠느냐는 데는 약간의 의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마트 안전 장비를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보급을 하자 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좀 확대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AI나 뭐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현장도 점검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건설 현장을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안전에 접목시켜서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여보자고 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러한 노력들과 건설업체나 우리 현장 근로자들이나 다 같이 좀 노력해서 최근에는 사고가 조금 이렇게 연차별로 보면 조금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줄어드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여전히 매일 평균 하루 1명 이상 사망자 소식이 들려오고 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매일 이제 사고 소식이 전해오는데 그 열 때마다 제가 사실 좀
두근거립니다. 이게 또 오늘은 또 무슨 사고 또 사망자가 또 발생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러한 사망 사고가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한다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나 우리 그 국가 위상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지금 우리 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산재의 어떤 건설업 비중 자체가 이제 한 2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기존의 방식도 뭐 최근에 이제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 문제, 시공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설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떨어짐이라든가 부딪힘이라든가 그 예상 그 갑작스럽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마트 안전 장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위험 요소가 많아 우리 건설 현장에 있어서 스마트 안전 장비를 보급을 많이 하고 좀 확산시키는 쪽으로 정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게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포럼 자리를 통해서 그 스마트 안전 장비의 확산을 위한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동안에 각 업체에서 가졌던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